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네, 지금은 안 계시는 신영복 교수의 시 처음처럼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이정명입니다. 올해는 새해는 호랑이띠라고 그러죠. 검은 호랑이띠라고 합니다.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은 소띠해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예로부터 동양에서 호랑이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호랑이를 영물로 생각하면서 호랑이를 미화할 때는 용맹하고 기백이 뛰어나고 인간을 수호하면서 권선징악을 판별하는 영물로도 묘사가 되곤 했었습니다. 삼국지에서도 초계 장수들을 5호 대장군이라고 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현관, 그러니까 대문 같은데 호랑이 그림을 붙여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복을 기원했습니다. 2022년 이민년, 올해 검은 호랑이는 호랑이 중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요. 독립성, 도전정신, 강인함, 그리고 열정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하여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는 다 담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한 생각을 달리 하면은요, 올해는 희망과 복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운이 나죠. 기운이 넘치는 호랑이의 이미지는 앞서 인사로 드린 신영복 교수님의 시 처음처럼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어제와 오늘이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제 뜨는 해와 달이 같고요. 어제 함께 했던 시간도 같습니다. 이제 점차 커져가는 초승달도 같죠. 칼로 두부 자르듯 어제와 오늘을 그렇게 확실하게 나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는 매일을 구분하고 매달을 나누면서 또 해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으로 지루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용기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신영복 시인의 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기 때문이죠. 네, 음미해 보면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어제를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고 맑은 정신, 건강한 몸, 새로운 용기로 어제와 다른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우리 몸에
놀라운 적응 능력 때문입니다. 어제가 비록 힘들다고 해도 잠과 휴식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 우리 몸은 어제를 다 비우고 지우고 또 잊어버리고 새롭게 오늘을 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러한 상태와 마음가짐으로 새해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별로 유쾌하지 못한 어제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른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영성 심리 상담을 하시는 어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무의식은 창고와 같아서 온갖 잡동사니가 다 모인 곳이니까 애써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창고에 있지만 내 의식이 필요한 것만 챙기면,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은 그런 것은 나머지는 무의식으로 인해 떨어져서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좋고 쓸모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목표를 세우고 목적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건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해마다 다이어리를 사서 계획한 바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몇 달은 빼곡하게 또 정성껏 잘 쓰는데 그 뒤는 글씨도 대충 쓰고 건너뛰고 처음처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모자랄 것 같은 다이어리는 후반기에 가면은 거의 안 쓰고 비워놓더라고요. 원인은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계획을 많이 자세하게 세운 탓이죠. 하지만은 분명 목표와 목적 관리는 필요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올 한 해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 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난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네, 이 시에서 눈은 가지에 눈꽃을 피우려고 수많은 도전을 한 끝에 마침내 햇솜같이 순수한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눈꽃은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첫사랑에 불과하다고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봄이 되면 그 사랑이 머물다 간 자리에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인내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낸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겨울은 꽃을 피워내기 위해 견디는 인내와 헌신의 계절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인 봄꽃이 피게 됩니다. 꽃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유시화 시인이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 푸른 꽃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푸른 꽃은 독일 시인 노발리스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년 시인 하인리히는 어떤 여행자로부터 먼 고장에 있는 푸른 꽃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속에 푸른 꽃이 나타나는데 그 꽃이 어떤 소녀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꿈에서요. 하인리히는 그 소녀를 찾아 여행에 나섭니다. 어머니 고향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 고장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상 깊은 광부도 만나고 시인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적지인 어머니의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이든 시인의 딸인 마틸데라는 소녀를 만나고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그 소녀가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푸른 꽃의 소녀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마냥 행복하게만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 소녀를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지만은 그녀는 갑자기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다시 먼 길을 걸어서 자신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시련을 거치면서 하인리히는 주인공은 신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이 세상 자체가 한 송이 푸른 꽃이라는 것을 깨닫고 원숙한 시인으로 성장해 간다고 합니다. 작가 노발리스는 운명과 영혼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생의 의지를 갖게 한 푸른 꽃. 푸른 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청년 시인 하인리히. 운명을 찾아 어머니 고향에 가서 정말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가인 노발리스는 안타깝게도 29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 작품의 배경에 등장하는 소녀 역시 자신이 알았던 순수한 사랑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에서 주목하는 것은 하인리히가 가졌던 생의 의지, 바로 푸른 꽃입니다. 푸른 꽃을 찾아 나서게 한 것은 푸른 꽃 자체가 아니라 의지이며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푸른 꽃이 주는 선물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에 신비한 문 앞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단박에 어떤 일을 하면은 돈도 벌고 사업도 성공을 하고 꿈도 이루고 운명 같은 푸른 꽃 소녀도 만나고 별의별 일 다 해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무엇보다도 올 한 해를 365일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하늘로부터요. 거기에 또 생애 확고한 의지도 주어졌고, 그래서 이 해를 건강하게 시작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죠. 감사함으로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내게 아주 좋은 일, 지나고 보면은 더 좋은 일,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엄청 좋은 일로 기억될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푸른 꽃을 찾아 여정에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실 하늘은 우리에게 고통보다 슬픔보다 행복을 더 많이 먼저 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의 인사가 쏟아지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마무리시는 헤르만 헤세의 시 행복해진다는 것을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해진다는 것.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지.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서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지.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었다네. 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민년 올 한 해도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